자,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지수 로그 함수 전체 단원에서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자, 앞에 선생님 교과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해를 시키듯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될 내용과 전체 교과 개념은 빠짐없이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좀 넘기 쉬운 것을 집중적으로 조금 보고 몇 가지만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무게중심이 함수입니다.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함수에서 우리가 뭘 취급하고 무엇을 하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이쪽 내용을 적응과 동시에 문제도 적응하는 겁니다. 네? 자, 함수는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수터, 미적은 거의 다 함수판이잖아요. 이 수트는 100% 함수고 미적은 함수에다가 여러 가지가 다 쏟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가장 중요한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찾고 있어야지. 대응관계입니다. 그죠? 즉 x와 y의 대응관계. 관계를 따지는 거야. 함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들 이제 대학을 가면 여러 가지 대응관계를 따지는 것들을 전부 한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공계 같은 경우는 물질의 양 이 반응 속도를 결정할 거고, 물질의 양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농도라든가 주의 온도라든가 그거 많이 배우죠, 과학 시간에. 이게 다 함수 관계야. 그죠? 그 다음에 물질에 주어진 힘, 날아간 이동 거리, 이런 것도 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마찬가지 많이 과학 시간 많이 타고죠? 기타 등등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뭔가 X를 투자하면 이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이런 각가지 이런 대응 관계가 대학에서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때 처음에 시작되는 값을 x로 놓고 정의역, 결과물을 공역으로 치역으로 놓고서 이 대응 관계를 열심히 다루는 거지. 즉 수학 시간에는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화살표, 즉 대응 관계를 정확히 대응 관계 위주로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가 분명하면 이제 함수라고 하고 이 대응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체 단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뭐가 있나요? 첫 번째, 하나씩 일일이 다 대응 관계를 다 따집니다. 일일이 한 개씩. 정말 고난도 문제가 이걸래. 30분 문제가. 함수, 지수로 감춰가지고 하나씩 다 대응 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아주 복잡한 조건에서 대응 관계를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뭔가 결과물에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고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웠던 방식은 이런 거였죠. 원래 애초 배우면은 하나씩 다 줄게. 뭐에 대응하는지를 다 표현해봐. 다 따져봐. 이게 일일 대응 관계를 다 따지는 거야. 그죠? 또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는 다 따지는 거야. 그래서 초고난도 문제는 막 표 만들어가지고 막 따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 취합니다. 자, 두 번째. 어쨌든 일일이 대응 관계를 따지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대응 관계 규칙을 표시하죠. 그죠? 이게 뭐야? 관계식이죠, 관계식. 글씨가 좀 날아가네? 즉, y가 fx로 표현되는 관계식입니다. 즉, x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대응관계가 틀려진다는 거죠. 따라서 대응관계의 규칙만 딱 표시하면 일일이 대응관계를 다 표시하지 않아도 머리를 좀 쓰면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장점은 간단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특히 미적 배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 여기 막 별하별 관계, X의 별하별 식이 다 튀어나올 때 그 대응 관계를 다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세 번째, 따라서 여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관계식.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 대응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죠?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게 있죠. 여기 뭐야? 그래프죠?
짱이죠, 짱. 저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도형을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특히 수능 문제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리 y = x 플러스 1 이런 걸 잠깐 예를 듭시다. 이걸 함수로 볼 수도 있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봅니다. x 빼기 y 플러스 1 빵 이렇게 봅니다. 다 넘겨가지고. 자, 어쨌든 얘나 좌표상의 그림 그리기 이렇게 돼요.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야. 얘는 함수로 보는 거야. 함수로 본다는 건 뭐야? x 값이 이렇게 쭉쭉 변하면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얘는 도형을 보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의 규칙인 거야. 그에 따라서 이건 도형을 보기 때문에 직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얘 일차함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틀립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오케이? 따라서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도형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대응 관계를 살핍니다. 대응 관계.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짱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 과정에서 지수 보고 함수에 대한 교과 과정은 뭐만 있느냐? 관계식과 그래프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뭐 있죠? 대응 관계를 따지는 건데 그 부수적으로 막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돼? 먼저 fx 값 계산해야 돼. 즉 입력값이 주어지면 y값이 뭔지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뭐들 하죠? 우리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거 합성함수, 역함수, 각가지 좀 독특한 복잡한 함수와 반대로 대응관계를 따진 역함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다 따져야 돼. 그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뭐 하죠? 또 꼭 하는 게 최대, 최소를 많이 따지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수를 배워서 우리가 나중에 써먹는 게 뭐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값, 충격값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대응관계 하듯이 물질의 농도를 변할 때 방학속도가 달라져. 그럼 방학속도가 최대되려면 물질의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최대값. 그 다음 투자를 했더니 이윤이 막 올라가. 투자를 막 하면 과투자하면 이윤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윤이 최대가 되려면 투자를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게 다 함수를 다뤄서 궁극적인 목적, 즉 최대치수를 구하니 이런 거 하는 것도. 기타 등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의 양이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다 힘들면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함수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정리는 관계식과 그래프만 딱 정리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초 수학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얘기했으니까 교과 내용은 간단하게 관계식과 그래프만 정리합니다. 하지만 묻는 문제의 가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 이걸 하다가 부수적인 것들은 다 기초 수학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기초 수학을 잘 모르면 헬프라든가 또는 내가 찾아본다든가 공부를 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를 제일 어렵고 결국은 나의 수능 점수는 여기가 결정합니다. 앞에 파트는 조금만 연습하면 좀 금방 적응되지만 함수는 조금 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교과 정리로 첫 번째, 지수함수의 정의가 뭐냐? 이것은 관계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재에서 지수함수의 정의는 뭐냐? 이것은 관계식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y = fx에서 어떻게 되는 함수를 하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식은 교과 과정을 정리해야 되니까 fx의 어떤 식인지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y = x의 제곱 지수꼴입니다. y = 2x 제곱 지수꼴입니다. y = 2의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y = x의 x제곱 플러스 x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교과 과정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돼. 수능은 교과 과정만 수준이니까. 자, 이제 수완에서 다루는 지수함수 뭐죠? 이해됩니까? 안 되죠? 예. 됩니다. 예. 세모입니다. 예. 아닙니다. 정확해요. 무슨 특징이 있나요? 보니까 밑이 있고 거기 지수가 있다면 반드시 밑은 뭐가 되는 것만 취급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 안 되고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대상에서 벗어나.
그리고 지수가 x의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 이거 세모 치고 이거는 동그라미 쳐놨어요. 무슨 특징이 있나요? 지수가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죠. 정확히 말하면 몇 차만? 1차씩만 해당됩니다. 이걸 숙지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면 수학 내용이 아닌 거야. 참고로 미적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거 다뤄야 안 다뤄요. 그래프. 이런 거 다뤄야 안 다뤄요. 다 다룬단 말이야. 이거는 수학 범위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이해갑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그럼 과연 이것만 내느냐? 아니 이것도 냅니다. 수학에서는 이건 안 되지만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세모 친 거야. 그래프는 정확히 못 그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최대치수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정확히 안 그려.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 과정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x의 2차 시기는 꼭 명심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 순서대로 할 필요 없으니까 맨 나중에 4번 지수함수의 표준형과 일반형은 바로 직접 보고 정리해야 돼. 자,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고 일반형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따지는 그런 형태에 봤더니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y꼴 뿔마 a에 px 플러스 q 플러스 r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봐야죠. x의 몇 차식인가? 1차식이라면 1차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은 기억해야죠. y꼴 뿔마 a에 뿔마 x 빼기 m 플러스 n 요꼴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은 얘가 뭘 결정하고 얘가 뭘 결정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A가 뭘 결정하죠? 그래프에 뭘 결정하나요? 모양을 결정합니다. M과 N은 그래프에 뭘 결정하죠?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게 교과 과정이야. 그러니까 교과 내용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표현되지만 속성은 위치를 결정하고 그다음 A 값도 마찬가지. A 값이 이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또는 절대값 A 값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탐구는 모양을 우리가 열심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 관계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머릿속에 딱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 교과 과정을 잠깐 보는 거야. 첫 번째, 기본형. 우리가 표준형 가기 전에 먼저 그래프 모양을 탐구하기 위해서 y꼴 a의 x제곱을 탐구하면서 얘가 어떻게 그래프 모양 결정하는지가 우리가 좀 정리되어 있죠? 그지? 알다시피 a 값이 1보다 크면은 증가, a 값이 0에서 1 사이면 감소,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 A값, 절대값 A값이 1보다 1을 기준해서 A값이 0보다는 큰데 1을 기준해서 이렇게 1보다 자꾸 멀어지면 그래서 2, 3 또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멀어지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합니다. 변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수능에서 다 물어봅니다. 문제가 돼서. 나 뭐야? 이해 문제를 다 물어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A 값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A 값의 크기가 1로부터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는데 좀 묻겠습니다. 이 결과를 그냥 암기하는 겁니까? 수능 준비하는? 아닙니다. 탐구해야 됩니다. 이게 수능에서 이해 문제 소재고 추론 문제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탐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탐구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 필참의 함수의 표현법 중에 가장 1번 일일이 점을 찍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a 값이 보다 크면 증가하고 0과 1 이상은 감소할까? 그것의 타격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y = 2x를 갖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1, 2점을 찍어서 탐구하는 겁니다. 즉 0일 때는 x가 0일 때는 1, x가 1일 때는 2, x가 1일 때는 4, x가 3일 때는 8.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x가 -1이면 2분의 1, x가 -2면은 4분의 1. 이거는 감소하는데 어차피 여기 접근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따라 점근선이 x축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점을 다 찍어서 확인해야 고난도 문제에 접근해야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게끔 만듭니다. 두 번째, 그러면 y = 2분의 1 x는 감소함수 그래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돼? 역시 이건 또 이 점을 찍을 필요가 있나요? 이건 없다는 거야. 이거 지수 성질 이용하면 돼. 즉 2에 -x를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이 그래프는 무슨 관계다? y축 우측이다. 이렇게 지수 성질도 가끔 이용하는 거야. 모든 그래프를 다 이 점 찍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틀만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형되는 것은 지수 성질 이용해서 변화를 또 탐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이걸 쓸 겁니다. 추론 문제 같은 거라든가 고난도 이해 문제 풀 때 이 방식을 쓸 겁니다. 몇 먹죠? 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옆에다가 그래프의 탐구 방법은 뭐가 있다고? 1, 2점을 찍어서 두 번째는 지수 성질들을 이용해서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뭐 크게 선생님이 얘기할 건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평행이동. 자, y =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평행이동이지만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y =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때 곡선을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능 문제에서 여기 된 이해는 뭘 물어보냐면 과연 이 점을 찍을 때 모양에 관계없이 딱 일정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냐. 즉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자꾸 변합니다. 뭐 이렇게 감소될 수 있고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행이동은 누굴 기준으로 옮기자? 모양에 관계없이 지난 점, 요 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A에 관계없이, 즉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 뭐야? 0,1이죠? 얘가 평행이동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점. 따라서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 이동하면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래프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위치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한 거야? 이 평행이동의 기준이 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그 점이 지납니다. 따라서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뭐가 되겠냐면 n,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것을 교과과정 잘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은 잘 정리됐고요. 거기 보면 관찰 있습니다. 별도 3개짜리. 기본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 ax, y = ax제곱에서 이렇게 가끔 여기 상수가 튀어나온 경우도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대놓고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형 이 k값을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탐구가 뭘로 탐구해야 돼? 지수 성질을 좀 이용해서 탐구해야 된다. 저 k값은 뭘 말할까? 자, 표준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표준형은 다시 한번 쓰면 y = a에 px 플러스 q, 표준형이니까 x-m 플러스 n이고요. 앞에 있는 뿔만은 뭐 대칭이동을 의미하는 거니까 크게 뭐 숙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x 앞에 개수가 뭐야?
1이고 A 앞의 개수도 크게 1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는 것은 교과 과정이 아닌 거야? 아, 그건 아니죠. 그지? 따라서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뭘 결정하고 얘는 뭘 결정할까? 변형시킬 줄 알아야 돼. 변형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y꼴 4 곱하기 2x 4가 나왔으면 얘는 어떻게 없어졌어요? 지수성질이 오면 2에 x 플러스 2인 거니까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y꼴 이번에는 2에 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할까? 2에 제곱의 x인 거니까 얘는 4가 돼. 아,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뭘 결정해? 그래프의 x축 이동을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 얘는 뭘 결정하는 거야? 그래프 밑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A 앞에 개수가 나오거나 X 앞에 개수가 나오면 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수 함수 그래프가 다시 오겠고요.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 함수가 중요한데 굳이 로그 함수를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정의가 뭐냐? 이거는 관계식이 뭐냐? 이것을 의미해. 자, 따라서 로그 함수도 관계식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밑이 있을 거고 진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어떤 것만 로그 함수죠? 반드시 예를 들지 않아도 밑은 반드시 상수여야 됩니다. 여기에 변수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몇 차여야 돼? 반드시 이것도 1차식이어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수학 범위. 예? 따라서 이 모양을 벗어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없고 수학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그래프 2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를 갖다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따라서 표준형과 일반형을 먼저 닦아 봅니다. 먼저 일반형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y꼴 로그 a에 px 플러스 q 플러스 r 이렇게 되고요. 앞에 뿔만 있습니다. 뿔만 대칭 이동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몇 차식인 것만 1차식인 것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여야 되고 만약에 여기 x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양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케이? 로그는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꼴 로그 2에 x 플러스 1 y꼴 로그 x 플러스 1에 2 y꼴 로그 x에 x 플러스 1 y꼴 로그 2에 x 플러스 x 이런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거 되나요? 됩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사무치겠습니다. 얘는 안 되죠? 그런데도 사무치겠습니다.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사무치겠습니다. 여기 조금 지수함수가 틀립니다. 왜냐? 완벽하게 들어가는 모양은 얘죠. 근데 이것도 사실 파악은 가능해. 정확한 그래프는 안 되지만 파악은 가능해. 어떻게? 로그 성질상 밑을 2로 둘 수가 있지. 얘도 정확히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파악은 가능해. 네?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치인 겁니다. 그래프는 정확히 못 그리지만 다룰 수는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도.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2차식이 아니지만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이런 것도 최대 추수는 구하러 가죠. 그래서 다루기는 합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표준형을 잠깐 먼저 잡아볼까요? 결국 목적이 이거니까 y꼴 표준형은 로그 a에 로그 x pm 플러스 n인데요. 그럼 뿔마는 대칭 이동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a가 뭘 결정하고 m과 n이 뭘 결정하는지 정리하고 있어요. a는 뭘 결정하죠? 그래프? 역시 모양을 결정합니다.
M은 그래프 위치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형,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갖다 열심히 참고해야 되는데, 네, 여기 2번, 3번. 그지?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번째, 모양을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2번 파트에서 기본형을 다룹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이게 힘든 사람은 사진 찍었다 나중에 복습하면서 잘 준비하고요. 일반형 저거 진수 출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뿔만은 아까 뭘 의미하는 거지? 대칭이로 의미하는 거지, 대칭이로. 그래서 뿔만은 마이너스는 대칭이로 의미하잖아. 이쪽에 마이너스면 x가 부호 바뀌니까 y축 대칭, 여기가 부호면 y가 부호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으로 의미하는 거지. 교과서는 뿔만은 없지만 선생님이 좀 자세히 쓰기 위해서 뿔만 써놓은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탐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형의 교과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용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래프 모양 결정하는데 역시 아까 같은 두 가지 방식이죠. A 값이 2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 그죠? 그 다음에 A 값의 크기에 따라서 A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2를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1보다 커서 2, 3, 4, 1보다 작아지면서 2분의 3분의 4분의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바뀌죠. 또 어떻게 바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축에 접근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초고난도 문제는 다 이겁니다. 그럼 탐구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할 텐데요. 이거 무엇이 있냐?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일일이 정말 다 찍어서.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로그 성질을 이용해. 이건 지수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역함수니까 그래프에서는 어떤 관계인가요? y x 대칭이죠. 그래서 밑에서 좀 써놨습니다. 이게 하나 더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비교할 때는 꼭 물어보는 교과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일단 일일이 점을 찍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일이 점 찍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y 로그 2x 모양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 이 점 찍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이해하지 말고 3 할까요? 3 정도 합시다. 그러면 1일 때는 0이야. 그죠? 1일 때 뭔가요? 로그 3의 2야. 이거 어떻게 점 찍을까? 정확히 찍기가 어렵지, 이거? 세 번 치겠습니다. 3 들어가야 비로소 얼마가 되는가? 1. 4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또 y 값을 또 측정하기가 어려워. 5 집어넣어도 어려워. 6 집어넣어도 어려워. 어디쯤 가야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나요? 9쯤 가야 되죠, 9. 적어도 9쯤 가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자, 더 난감한 거는 이쪽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찍어야 되지? 참 난감해. 이거다가 아까처럼 2분의 1 찍어봤어. 2분의 1. 2분의 1? 로그 3의 2분의 1? 헐, 곤란. 즉, 로그 함수를 1, 2 점 찍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x 값을 먼저 찍는 것보다는 y 값을 먼저 찍는 게 더 좋습니다. 즉, y 값이 0, 1, 2, 3 이렇게 변할 때 x가 뭔지를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0일 때 뭐가 되죠? 1.
이럴 때 뭐가 되죠? 바로 단번에 3. 이 거치지 않고. 이럴 때 3. 이럴 때는 9. 9! 마찬가지.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점점 어떻게 해? 증가 비율이 점점 줄어들지, 당연히. 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보는 거야. y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당연히. 3분의 1. 마이너스 1. 9분의 1. 바로 판단됩니다. 즉, 지수함수는 x값을 먼저 집어넣어서 찍어보지만 로그는 뭐가 편해? y값을 먼저 집어넣어서 찍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쪽 점을 찍을 때는 y를 먼저 우리가 점을 찍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 풀 때 써놓을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들었습니다. 여기다 n 집어넣어요. n 쌍풍 밑에다가 n 이렇게 집는 거야. n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y를 먼저 찍으면 x값이 바로 나와. 그잖아요. y값이 1이야 그럼 x는 n 2야 그러면 n제곱 3이야 그러면 n세제곱 이게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로그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도 잠깐 봅시다.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소함수 같은데 로그 3분의 1의 x야. 이것도 일일이 정치로 필요했나요? 그건 없잖아요.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슨 대칭? x축 대칭. 따라서 이게 x축 대칭이니까 바로 그래프를 파악할 수 있지. 기본함수 y 꼴 3x를 알면 로그 3분의 1에서 바로 일일이 점 찍지 않아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해가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까? 로그함수 그래프는 왜 이런 모양이지? 왜 이런 모양이지? 이것을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지수함수를 알고 있거든. 지수함수. 지수함수 모양을 알고 있어. y꼴 3x 모양을 알고 있어 이미.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점 딱 찍어보지 않아도 무슨 대칭이다 이거. y꼴 x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때 미세 값이 4, 5 이렇게 증가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로그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추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을 이미 다 이용하면 로그 함수도 우리가 바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갑니다. 막 비교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을 쓸 겁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접근 방법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계산을 푸는 건 쉽지만 그래프를 물어볼 때 이런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갈 거. 거기 보면 대칭이 너무 이런 것들 뭐 쉬운 것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도 정리했으니까 관찰 잠깐 봅시다. 별거 3개짜리. 역시 관찰 로그 성질 이용해서 뜻밖의 아까 표준형이 y꼴 뿔마 a에 뿔마 x 빼기 m 플러스 n이었습니다. 뿔마는 이제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봤더니 x 앞에 개수 1, a 앞에 개수 1인데 이거 왜 지수함수 주치라 이건 썼어야지. y꼴 뿔마 로그 a에 뿔마 x 빼기 m 플러스 n. 역시 뿔마는 뭐 대칭 이동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역시 x 앞에 개수, 로그 전체 앞에 개수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접근했을 거야. y꼴 로그 ax인데 여기에 k가 나오는 케이스. y꼴 로그 ax인데 여기 k 이상한 상수가 나왔을 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교과 과정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얼마든지 모양을 변화시킬 건지 위치를 변화시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수보다 쉽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죠? k분의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뭘 변화시켜? 모양을 변화시키죠. 밑을 변화시키니까. 얘는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 이 K는 어떻게 하죠? K와 X 곱하기 관계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로그 A의 K 더하기 로그 AX 이렇게 바뀌니까 이 K 값은 뭘 결정합니까? 평행이동이지. 따라서 평행이동인데 어느 축 평행이동을 결정해? 보니까 Y축 평행이동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지? K 자체가 Y축 평행이동은 아니지만 Y축 평행이동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없애줘야지. 로고 성질에서 없애줘야지. 빨리 판단해서 모양을 결정하는지 위치를 결정하는지 빨리빨리 판단해줘야 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교과는 다예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가장 이제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뒷페이지 가면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다양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였는데 최근 기출을 보니까 딱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테가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 그래프 이해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관찰을 물어보는 문제, 세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걸 다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것만 샘플로 다시 접근받고 볼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값 구하는 문제는 역시 함수의 기본입니다. 약간 계산적 성향이 좀 강하죠? 함수는 워낙 어려서 선생님이 몇 개 딱 기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만 배웠는데 그럼 그래프만 내면 아니지. fx, 즉 y꼴 fx에서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잠깐 봅니다. 거기. 왼쪽에는 22번, 23번 문제와 24번, 25번 문제 둘로 다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하죠? 퀘스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산을 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함수 값은 계산만 하나? 이건 뭐야? 뭐에서 계산하나? 관계식에서 계산하는 관계식이다. y/x 이것만 있냐? 함수를 관찰하는 방법은 또 뭐 있어요? 가장 좋은 거? 그래프 있었죠? 두 번째는 그래프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따라서 22, 23번은 계산하는 문제, 24, 25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22, 23번 같은 스타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24, 25 같은 문제가 어렵습니까? 24, 25가 어려운 겁니다. 왜? 수능은 아주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잘 안 내잖아. 그러니까 22, 24는 계산하는 문제는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 여기가 이제 고난도를 주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22번하고 24번 두 개 풀고 밑에 거는 과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22, 23은 뭐 하는 거야? 계산입니다. 24, 25는 그래프 이용하는 겁니다. 자, 22번, 24번 도전해보세요. 22, 23. 22, 23, 24. 각 유형별로 하나. 22보다 23 조금 까다롭고 24, 25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출문제에서는 쉬운 겁니다. 그거 좀 봐봐. 몇 점짜리고 3점짜리야. 25번 봐도 2점짜리네? 이거 옛날이라서 그래. 아주 오래됐죠? 2004년도. 옛날에는 2점짜리가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 2점짜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건 한 3점짜리입니다. 뒤로 가면 4점짜리 이쪽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뭐야? 거꾸로 해야지. X값 주고 Y값 구하라. 이러면 너무 쉽잖아. 그거는 교재에서 느끼 좀 그렇고요. Y값 줄게 X값 구하라. 어떻게 보면 역함수 구하는 것도 똑같은데 역함수 구할 필요 없죠? Y값 4 대입했을 때 X값 찾는 건 함수값 문제로 가면 됩니다. 자, 따라서 Y에 4를 집어넣는데 X값에 뭘 구하냐면 곱을 구하랬어요.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야. 따라 두 개에 적용해봐야지. 그럼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이 전체가 4일 때 X값은 뭐죠? 했더니 뭐가 되죠?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값이 4일 때 x 값을 구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4가 돼. 4에 4죠. 그죠?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유의 문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그래프에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y 꼴 ax가 주어지고 이 함수 값을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 값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함수 값을 구해야 될 때 딸랑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fb는 뭡니까? 그 다음 fx가 3입니다. x는 뭐 이거는 너무 쉽잖아. 이런 건 내가 좀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건 좀 그렇고 이 정도 한번 해봅시다. 약간 지수성질 좀 이용해야지, 그지? 왜냐면 2분의 b 플러스 2 하려면 중점인데 이거 찾으라는 거야, 사실.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잖아요? 중점이니까. 따라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보가 없는 거니까 약간 지수성질을 이용하면 이게 뭐예요? a에 2분의 b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a에 2분의 b 곱하기 a에 2분의 c인 거고 그리고 a에 b제곱의 2분의 곱하기 a에 c제곱의 2분의 이 정도는 우리가 매너 있게 지수성질을 이용해야지.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랬더니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제일 병신 같은 사람이 뭐냐? a 값을 구합니다. 병신입니다. 그래프 이용할 줄 모르는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프 이해를 묻는 문제. 아까 이제 그래프 내용이 싹 중요했는데, 따라서 수능은 교과 과정을 낸다 보니까 그래프 이해를 무지하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다 풀진 않을 겁니다. 정권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프 이해입니다. 그래프 이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래프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등등등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뭐 있나요? 아까 정리는 안 했지만 점근선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런 이쪽이네. 위치니까. 이거 말하면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이. 이해가나요? 자, 그랬더니 아까 26번 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설명만 하고 바로 가르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해서. 자, 지금 y꼴 2의 x 제곱 플러스 2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했더니 y꼴 로그 2의 8x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 보는 거야. 이건 뭐야? 제거 대상입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뭘 결정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평이동 시킨 그래프가 x축 방향 평이동은 얘 그래프하고 x축 방향 이만큼 평이동. 뜻이게 이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한 거고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한 거. 얘는 m이네요.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서로 y 플러스 대칭입니다. 이해해요? 뭐 이게 계산이에요. 당연히 이해지. 표준형에 대한 이해죠? 물어보는 거 아주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 27번 뭐 물어봤어요? 점근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 이해인데 27번 보면 S 앞에 뭐가 있어요? 계속 2가 있죠? 그래서 뭐야? 그걸 이해하는 거야. 그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있는 상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기본 문제고 조금 뭐하면 바꾸시기 18번 봅니다. 18번. 앞에 거는 이제 이해 문제지만 완전 기초고요. 교과서 예제 수준이잖아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이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줬어요. 옆에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섞어가지고 ABC 대수 판단하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이해입니까? 미세에 대한 이해지. 미. ABC가 다 미시죠. 그게 뭘 결정합니까?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죠. 아까 탐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이건 탐구하는 방법은 지수 성질을 이용하고
교과 내용 잘 이용한다. 일단 바로 B하고 A하고 B는 바로 대수비고 돼야 돼. 일일이 점 찍어서 확인한 거지. 근데 지수함수의 미C하고 로그함수의 BC하고는 대수관계가 안 되죠. 그 밑에 선생 탐구 방법 얘기했지. 뭘 이용해서? y 플 x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비교할 수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힌트는 알겠어요? 따라서 아까 방금 이것은 이제 미세 대한 이해고 28번 미C 미스 이해고 내가 뭘 결정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 아까 얘기한 일일이 점을 다 찍어서 일일이 점을 찍을 수 있게 y값, x값 1 줬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x값 1, y값 1 그걸 표시해 놨어요. 그게 일일이 점을 찍어서 확인하라고 힌트 준 거야. 이렇게 되죠 지금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바로 일일이 점을 찍으라고 힌트 준 거예요. 괜히 준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자료 쓰세요. 그럼 두 번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두가 관계는 뭐야? 뭐 이용하면 되죠? 이거는 아까 지수 성질, 로그 성질을 비교할 때 로그 성질하고 지수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y 플 x 대칭에서 탐구 이렇게 탐구 방법을 비추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탐구 방법에서 문제 접근하는 거예요.